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전에 종교계와도 오랜 인연을 이어온 가운데 특히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 발전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박 시장과 불교와의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탈종교화와 불자인구 감소 시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포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포교 일꾼들을 뽑는 포교사 자격고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부산 지역 불자들이 3귀,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하고 참된 불제자로서의 삶을 서원했습니다. 새싹 불자들이 불교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터전을 가꾸는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의 지도자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렇다 할 뮤지컬 영화가 없는 우리 영화계, 판소리를 소재로 한 한국적인 뮤지컬 영화가 93년 서편제 이후 최근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영화 귀향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뤘던 조정래 감독의 새 영화, 소리꾼이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전에 종교계와도 오랜 인연을 이어왔는데요. 특히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 발전과 전통문화 보존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첫 소식 전경윤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전에 종교계와 각별한 인연을 맺어오면서 종교계의 목소리를 경청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불교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고 틈틈이 사찰을 찾아 스님들과 자주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버리시고 생로병사의 번뇌에 빠져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힘들어도 미래를 밝게 인도해주는 부처님의 지혜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1994년 조계종의 종단 개혁 당시 자문 변호사로 참여해 종단의 헌법인 종원종법을 개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남원 실상사에 머무르며 지리산 댐 건설 반대 운동에 앞장섰던 수경 스님, 도법 스님과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시민 운동가로 활동하던 2007년에는 서울 봉은사의 자문기구인 봉은사 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서울의 천년고찰 봉은사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에는 국가무형문화재 122호 연등회를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의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왔습니다. 연등회에 대해 세계무형유산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며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서울시장 하시면서 불교계 종단에 큰 도움을 주셨고 또 우리의 자랑스러운 그러한 시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갑자기 이렇게 가시게 되니까 고인은 서울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늘리기 위해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의 협력 사업도 활발히 펼쳤습니다. 서울시는 BBS 불교방송과 손을 잡고 수국사와 흥천사 등에서 차문화 대축제를 열어 시민들에게 힐링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박 시장은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로 서약해 지난해 제1회 생명나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은 불교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통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불교적 삶을 이어온 고인의 급작스러운 별세에 불교계도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지난 주말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자승 스님은 추모 발언문을 통해 박 시장은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인권과 행복, 희망과 용기의 등불이었다며 시민을 위했던 것처럼 늘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하길 축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승 스님의 조문에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범해 스님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호산 스님,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불교 중앙박물관장 탐문 스님,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무총장 도성 스님, 김상훈 봉은사 신도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각 종단 주요 스님들도 서울대병원 빈소를 찾아 고인의 극락광생을 발언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빈소와 분향소에는 각계각층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서울대병원 빈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는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서울광장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도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선 채 차례로 조문에 나섰고 방명록에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조문객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탈종교화와 불자 인구 감소 시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한 포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대 포교 일꾼들을 뽑는 포교사 자격고시가 지난 주말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교사가 되겠다는 도전 열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탈종교화와 출가자, 신도수 감소로 가뜩이나 고민이 깊은 불교계에 코로나19는 또 다른 대형 악재였습니다. 초유의 사태에도 불교계는 하나가 돼 감염병 확산 저지에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같은 원활한 신행 활동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포교사의 역할은 그래서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님만 해서 안 되는 곳 등등의 포교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곳에 독자적이거나 스님들과 같이 손을 잡고 부처님 법을 펴는 일에 매진해 주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지난 주말 전국 8개 지역에서 일반 포교사와 국제 포교사를 선발하는 자격고시가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당초 지난 2월로 예정됐던 자격고시를 5달 뒤로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고서장을 작년보다 배 가까이 늘렸고 확산세가 심각한 광주 지역은 아예 전주로 고서장을 변경했습니다. 응시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지만 마음만은 이미 정식 포교사 이상입니다. 이제 국제 포교사로서 영어를 좀 열심히 고양을 시켜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우리나라 사찰 같은 걸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선배 포교사들도 함께 수행하는 도반이자 후배가 될 응시자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시험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포교사로서의 길을 처음 들어가는 우리 포교사 시험을 보는 우리 후배님들께 더욱 열심히 정진해서 함께 포교사 활동을 하자는 격려의 마음으로 같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일반 국제 포교사 자격고시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져 올해는 작년보다 15% 정도 늘어난 770여 명이 자격고시에 도전했습니다. 1941년생부터 1997년생까지 부처님의 법을 전하려는 예비 포교사들의 연령층도 다양해졌습니다. 일반과 국제 포교사들을 뽑는 자격고시 합격자들은 오는 10월과 11월에 각각 발표됩니다. 코로나19로 신행활동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이때 불법 홍포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공정마스크 제도가 어제부터 중단되고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약국과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수량에 관계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가격은 판매처에서 정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공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서, 상간 등 취약지역이나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용 마스크 수출은 월 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승 3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는 건 불자로서의 기본 덕목인데요. 부산 지역 불자들이 3귀 5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하고 참된 불제자로서의 삶을 서원했습니다. 부산 BBS 박찬민 기자입니다. 부산불교 조계종연합회가 주최하는 제3회 3귀 5계 수계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도 3, 4, 7증사를 모시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실천에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목 하나하나를 지켜나감으로 해서 나의 행복 그리고 나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수계 대법회의 의미를 더할 관정수는 삼보사찰인 해인사와 송광사, 통도사에서 직접 떠와 합수됐습니다. 법회는 정계사 스님들의 입장을 시작으로 삼귀오계, 관정의식, 참회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개개인 그리고 국가 전 세계에 지금 어려운 어떤 형편에 놓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인연 공덕으로 전 세계가 화평하고 더 좋은 인연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순간 해봅니다. 올해 법회는 봉행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이 우려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집단 행사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회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참석자들을 위해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공간도 마련돼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하루 전날까지도 이 법회를 할 수 있나 없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특히 동구청에서도 이 법회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많았고 3기 5개 큰 스님들 모시고 이 수계식을 함으로 해서 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전국에서 모인 550명의 불자들은 주최 측의 방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정인 스님이 경찰관의 정서 안정과 종교활동 활성화를 위한 경찰청 경승에 위촉됐습니다. 정인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신행뿐 아니라 정신적 귀의처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 스님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경찰청 불교회 법회를 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방역 지침 내에서 법회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보자고 말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을 대신해 위촉식에 참석한 김규현 경찰청 인사기획관은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조계종과 사찰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줘 감사하고 불교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방역 지침 내에서 법회 방법을 찾는다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불교계 어린이 청소년 단체 사단법인 동련이 코로나19 이후 크게 변한 포교 환경에 걸맞는 온라인 소통을 통해 제68차 전국 지도자 연수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도자 연수회는 경주 황룡원에서 열렸고 코로나19로 멈췄던 어린이 법회를 재개하고 여름 불교 학교를 준비하는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교육 방식을 알려주는 맞춤형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 홍영일 팀장과 어린이 불교교육연구소의 강의를 중심으로 온라인 법회를 위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실습했습니다. 저출산, 탈종교화 등의 시대적 난제 속에서 불교의 미래를 위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새싹불자들이 불교에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터전을 가꾸는 현장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의 지도자 훈련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규칙을 잘 지키며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장에서 활동할 불교 스카우트 예비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훈련장에 모여듭니다. 경기도 이천 녹야원에서 열린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의 국위생 지도자 강습회. 스카우트 경력 수십 년 이상의 베테랑 강사들이 1박 2일 코스의 훈련을 맡았습니다. 이 훈련에 깊은 관심과 과철을 통하여 많은 것을 익히고 앞으로 여러분의 지도자 생활에 유용한 체험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번 예비 지도자 훈련은 전국 4차례 여름 불교학교 개강에 대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법회 등에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이들이 포교 현장에서 활용할 프로그램을 몸소 체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저희 어린이 법회 지도자로 일하는 거고 일상에선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이번 강습회는 매듭법과 응급처치, 야영법과 신호법 등 실제 스카우트 대원들이 배우고 익히는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녹야원 앞마당의 야영 텐트 속에서 보낸 하룻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지금 매듭법관에서 저희가 절 생활하면서 뭘 수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매듭법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좀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탈종교화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어린이 포교는 이제 한국 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스카우트 불교 연맹 등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동을 담당하는 단체들의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만 가르치는 청소년이 아니고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는 화랑도우 정신의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자연을 벗삼아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싹 불자를 키우기 위해 애쓰는 한국 스카우트 불교 연맹 등 어린이 청소년 포교 단체들의 노력에 불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이렇다 할 뮤지컬 영화가 없는 우리 영화계, 판소리를 소재로 한 한국적인 뮤지컬 영화가 93년 서편제 이후 최근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한과 신명나는 흥의 정서를 깊이 녹여 마음을 울리는데요. 영화 귀향으로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켰던 조정래 감독이 전통적 가족 복원이라는 의미를 담아 27년 전 구상을 실현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신 내달 15일까지 공양미 300석을 모문사로 시주해 주십시오. 소리꾼의 희로애락이 판소리 심청가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조선 영조 때 착취와 수탈, 인신매매로 사회가 혼란스럽던 시기, 아내를 찾아 나선 심학규의 소리는 민심을 울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꼭 자식만 팔아가 먹은 놈을 살려도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도 때 있어. 당장 이 목숨을 끊어주어. 죽여주어. 1993년 서편제 이후 오랜만에 한국적인 뮤지컬 영화 소리꾼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27년 전 영화 학도는 서편제를 본 뒤 감독이 되겠다는 마음도 먹고 북치는 법도 배웠습니다. 오정혜 선배님이 하신 송화라는 캐릭터가 길을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떠나는데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느새 이제 나중 되니까 제가 판소리 고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 판소리 고법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한과 흥이 서려 있는 우리 소리를 영화에 담겠다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락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DNA 속에 아주 깊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이제 삶 자체가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정말 고해의 바다이고 또 얼마나 이제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그래서 소리꾼은 마냥 판소리를 들려주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공간과 소통을 원하지만 외롭고 삭막해진 현대 시대에 전통적 가족의 의미를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서로 알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서를 좀 영화 속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관객 중에는 4년 전 조정래 감독의 귀향에 대한 감동을 품은 채 찾는 발걸음이 적지 않았습니다. 잘하시는 그 감독님이 또 하셔서 그래서 왔어요. 조 감독의 다음 작품은 조선 강제징용자들과 함께 살아온 일본 홋카이도 원주민의 이야기를 다룬 아이누. 상업성보다는 역사와 예술성을 중시하는 조 감독의 도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천태종 나누며 하나되기는 서울 남부 보훈지청과 함께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20여 명의 자택을 방문해 코로나 예방 위문품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직접 달았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나누며 하나되기 대학생 서포터즈 학생들이 함께했고 학생들은 손소독제와 구급약품, 알코올 물티슈, 수저 세트, 쌀을 국가유공자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명패 달기 행사에 동참한 학생들은 국가유공자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작은 선물과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국내 독도 유관기관이 소장한 독도 관련 고지도는 326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국내 독도 유관기관과 대학 부설 연구소 등이 소장한 독도 관련 고지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중국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제작해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에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크는 유명 백과사전 사이트 등의 중국 만리장성이 북한의 평양까지 뻗어있는 지도를 두고 쭉쭉 늘어나는 고무줄로 빗대 국제사회에 고발에 나섰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의 주말 대표 프로그램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가 개강해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는 청소년들의 창의, 인성교육과 학교 밖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2013년부터 뮤지컬, 클래식 음악 여행 등을 주제로 열려왔습니다. 탈종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출가자와 신도수가 감소하는 등 한국 불교를 둘러싼 여건들이 결코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찰들의 재정 악화와 불자들의 신행 차질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팎의 악재 속에서도 불법 홍보에 앞장서고 있는 포교 일꾼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이상으로 7월 13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